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찾아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과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만 모이면서 도심은 쉽게 노후된 것은 물론 불편함이 많아지게 된다. 당신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제가 살고 싶은 도시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도시는 공기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마음속 그려본 다양한 도시와 마을의 모습들.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 특별한 곳에서 나들이를 즐긴다는 경기도 부천을 찾았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각장에서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공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친구들이랑 공연 보러 가려고요. 그거 알아? 여기 예전에 쓰레기 소각장이었대. 아 진짜? 쓰레기 소각장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그 근처를 지나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악취가 나기 마련.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기 마련인데 그런 곳에서 문화 공연이라니. 외부에서 볼 때는 큰 공장 같기도 한 이곳. 내부로 들어서자 큰 벙커가 모습을 드러낸다. 여전히 쓰레기 매립장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소각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가 폐쇄되고 방치된 지 한 10년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을 이제 리노베이션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논의 끝에 문화공간으로 이제 만들고자 이제 결의가 되어갖고 큰 틀에서 보면은 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주로 집중하고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아트와 여러 가지 다원 예술들을 전반적으로 공급을 하고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공연도 진행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공연이 열려 추위를 피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기 전에도 좀 뭔가 그런 거부감이나 그런 게 좀 있을 게 있었는데 입구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색다르죠.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듣기 전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걸 전혀 모를 정도로 공간이 잘 갖춰져 있고 문화예술이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기피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부천 시민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도시 재생 때문이었다. 도시재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민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바탕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재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도시재생이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동네 부수고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있던 건물들 다 부시고 깨끗한 도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동네 리모델링해서 집값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재건축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원주민들의 이상과 달리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표적인 주택 정비 사업이죠. 이것은 이제 쇠퇴한 안전이 위험한 그런 낡은 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사업이죠. 거기에 비해서 도시재생은 꼭 사업성이 좀 덜 충족되더라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또 주민들의 참여, 열의에 따라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러한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교수님, 여기는 어느 곳인데 오신 거예요? 여기가 정릉 교수단지 마을이에요. 오래전에 아마 서울대 교수님들 포함하셔서 이제 교수님들이 살 곳을 이제 만든 곳, 그래서 이제 교수단지라고 불려요. 이곳이 도시재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교수단지에 사시던 그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들은 재개발을 또 원치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재개발 반대 운동을 쭉 해오신 거죠. 정릉 교수단지는 신덕광후의 능과 원찰인 흥천사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근현대 주거문화의 발달 과정을 볼 수 있다. 보시면은 이 길가에 이렇게 저 화단들을 만들었잖아요. 주민들이 다 손수 정성껏 가꾼 거죠. 아, 자기 집 앞에? 네. 어느 집에 집 앞에 이렇게 화단이 가꾸어져 있고 여기에 꽃들이 이렇게 철마다 핀다는 거는 이 집에 사시는 분,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 집을 아낍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골목을 사랑합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을의 사계절은 특별하다. 철마다 다양한 꽃들로 마을이 새 옷을 갈아입으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오픈 정원하는 집인가요? 아, 예, 맞아요. 좀 구경해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다 보니 정릉 교수단지 내 주민들은 낯선 방문객에게도 대문을 활짝 열어준다. 꽃들이 엄청 많네요. 네, 많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을도 저물어 가는 때라. 곳곳에 주인장의 정성 어린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으니 혼자 보기엔 아깝기 마련. 그래서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왔다 가라고 평소의 화단을 더 아름답게 가꿔 놓는단다. 사실은 이렇게 의자 많이 필요 없는데 어제도 손님들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네. 오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좋아하세요. 가시기 싫어하세요, 오시면. 몇 년 전 마을 내 재개발 문제로 주민들이 고민하던 중 집집마다 대문에 꽃화분을 꽂아두었던 것이 이 마을 도시재생의 시작이었다. 이후 집 앞과 골목마다 꽃을 심는 것으로 발전. 해마다 작은 축제까지 열게 되면서 재개발은 취소됐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아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겠죠. 근데 한번 와서 걸어보십시오. 정말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없는 곳곳에 정말 이렇게 작은 그 주민들의 그 손길로 만든 가꾼 그런 흔적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푸근해져요. 내 고향처럼. 이 같은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우리는 전주로 향했다. 전라북도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도청 소재지인 전주. 이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도시로 한옥, 한식, 한지 등 한국의 전통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전주 원도심 지역은 우리나라 어떤 도시도 갖고 있지 못한 굉장히 그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과 그 새로운 것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전주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중 전주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심홍재 촌장을 만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행위예술을 하며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는 서학동 예술마을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경험했단다. 여기가 가장 낙후된, 전주의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옥마을은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배후 지역인데 천을 하나 건너면 되는 그런 지역인데도 상당히 낙후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의 할례만 낸 그런 동네였다고 볼 수가 있었죠. 주민들이 떠나면서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전락했던 곳에 화가와 공예작가, 설치 미술작가 등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예술인 마을을 이뤄냈다. 작업 공방과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거주하게 된 예술인들은 결국 자발적으로 주민의 일원이 됐다. 제작진을 한 작업장으로 안내하는 촌장. 누군가 작업이 한창이다. Anytime, you need Korea. Right, Korea.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프랑스에서 온 SP38이라는 작가인데요. 지금 그 제 공간에서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입주해 있는 작가입니다. 이곳이 예술인 마을로 거듭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에서 온 예술가들의 입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It's really good. I didn't know how it will be, and I think it's really nice. The feeling of the village and the whole city is good, but this place is really nice to work. The residence moon is wonderful. 전주의 도시 재생은 버려진 공간이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로써 다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 특히 신도시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점을 얻어 창업이 가능하기에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이 같은 청년 창업은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제 대부분 성비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SNS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20, 30대 여성분들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전주는 이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이렇게 볼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지 않고 잘 지키면서 또 지혜롭게 살리는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곳에 오래된 곳들 또는 버려진 것들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들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저는 우선 탁월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4대 핵심 정책. 그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매년 100여 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낡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는 것. 중소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재생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주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근린형 재생을 하는 그런 타입의 재생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주민 참여, 주민 역량 강화, 또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역할 강화를 통해서 달성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나 관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재개발, 재건축을 앞세운 도시재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주민들과 사전 준비 과정 없이 도시재생을 진행한 곳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것은 물론 마을 입구를 막아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 결국 이곳의 주인은 더 이상 주민이 아니다. 경상남도 마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도시의 정체성을 잃은 도시재생의 실패로 꼽히는 이곳은 한일합섬과 한국철강 부지처럼 공장을 모두 허물고 아파트촌으로 바꾸는 도시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옛날에 한일합섬하고 그다음에 수출의문하고 이게 많이 활성화를 될 때는 사람 사는 느낌이 굉장히 맛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거는 좀 없고. 마산에는 그렇게 이제 큰 공원이나 이제 뭐 이렇게 녹지 공간이 좀 부족한 편인데 뭐 인구 대비 아파트 개발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뭐 주민은 뭐 별 힘이 없다 아닙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시구나. 예, 별로 뭐 안 좋지. 해안 매립을 통한 도시의 확장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해안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실패라 볼 수 있다.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밀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 공모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서는 잘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강원도 정선. 우리나라 탄광산업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곳은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며 44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았던 곳. 하지만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로 인해 인구는 그 당시의 절반도 채 안 되는 황량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거의 모습을 벗고 눈부신 발전을 한 강원도 정선. 그렇다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옛날보다는 뭐 환경 자체로는 이제 환경은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많은데 완전 시골촌이었잖아요. 탄광촌이고 좀 많이 발전돼서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잠시 여행을 온 관광객들 눈에 비친 것과 달리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실상이 드러난다. 전당포와 모텔, 마사지숍 등 동네 전체에 깃든 음습한 이미지들.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카지노이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각종 불법적인 그런 그 대출 문제라든가 또 불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유흥업소의 난립이라든가 물론 그래도 불구하고 제일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의 문제겠죠.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카지노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해 환경에 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젊은 자녀를 둔 가족들은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강원랜드로 인한 그 폐해가 아닐까,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꾸 뭐 장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왜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이 없이 또 안 되지.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것처럼 뭐 저도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장사가 더 밀려가는 느낌. 사람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장사도 더 안 되고 낙후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 재생.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도시 재생을 두고 건강한 발전에 역행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아마 우리 그 석탄 산업 폐강을 정리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좀 보상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대개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참여보다는 수익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마 과거에 강원도의 어떤 정서나 역사 문화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딛고 현재 강원도의 도시재생은 변화를 시도 중에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석탄, 탄광, 광부들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특색을 더욱 살리고 있는 것. 그 지역의 상경기가 굉장히 많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역에 걸맞는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유입시키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찾았다. 깊은 산 아래 위치한 이곳은 아직도 폐광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내부에는 옛 모습 그대로의 석탄 탄좌가 남아있다. 또 지하 깊숙이 내려가 석탄을 깼던 광부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물론 석탄을 실어 나르던 레일도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 옛날에 연탄 캐던 그것도 그대로 남아있어 너무 좋았고 기록물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더 가슴이 더 이렇게 저며옵니다. 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돼야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두 번째는 외지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동네, 이거를 만드는 게 저희 센터의 이제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영국으로 향했다. 활기 넘치고 번화한 다문화적인 도시로 역사와 전통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 영국 런던이다. 300개가 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랑하고 웅장한 빌딩들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이곳의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영국식 도시재생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런던 중심부의 킹스 크로스를 찾았다. 이곳은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장소로 당시 영국의 물류를 담당하는 유럽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국의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서 킹스 크로스는 전체적으로 슬럼화됐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킹스 크로스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됐다. Yes, if you'd have been to King's Cross 20 years ago, you'd have found a very, very different area. It was run down, it was derelict, it was a centre for crime, drugs and prostitution. All sorts of things to mention. I mean, King's Cross has now gained a reputation as being one of the very best regeneration schemes in the world. What is significant about it, I think, is that although it's still being built, it's already established itself as a very, very high value and very, very popular location. 현재 킹스 크로스는 재개발을 넘어 재생의 가치가 반영된 영국식 도시재생의 훌륭한 예로 제시되고 있다. 20개의 물류창고가 예술대학 등의 공간으로 재생됐는데 이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한 것에서 시작됐다. Yeah, there's a strong public debate about what could happen, and that's actually really good. And we think that during the whole process we saw 30,000 people, and we put all of our documents out for people to see, understand, comment on and debate. At the end of it, when we took it for the politicians to make the decision, there were about 150 people who were objecting. But that's out of a population of 30,000 people who we'd spoken to. Subsequently, a lot of the people who objected may still object to it, but most of them will say, well, actually, it's better than other schemes that have happened in London before and since. So even some of the objectors recognise that King's Cross is becoming a good place. 킹스 크로스의 도시 재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문화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특히 영국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 꽤 엄격한 보존 법안을 적용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 그래서 킹스크로스의 도시 재생은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 그 주변을 디자인하는 것에 주력한다. You know, seeing the old warehouses converted and the old sort of railway stations converted into like new shops selling coffee and shoes and kind of, you know. 영국 버밍엄의 캐슬 베일. 이곳 역시 과거 산업 쇠퇴 이후 슬럼화된 낙후 주거지로 대표됐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 도시 재생을 통해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과 고용, 치안, 의료,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종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성공한 것으로 꼽힌다. Has been all around partnership work and around engagement with the community. So we have a neighbourhood partnership board, and that board sets out a neighbourhood plan that covers all sorts of strands other than just housing. So it covers things like health, education, employment and skills, and the environment, which is really important in terms of the green environment. So that neighbourhood partnership board, and that's when 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 was created to manage the social housing on Castle Vale. But that engagement with customers through that democratic process has never gone away. It's really important to us that we keep that engagement through board membership, through engagement structures, and I know you're going to talk to some of our residents that are involved in that. So yeah, it's really important. 캐슬베일의 도시 재생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원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캐슬베일의 주민 커뮤니티 회관.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루어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만족도 높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회관은 여전히 주민들로 붐빈다. 과거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던 이곳은 60년대 지어진 고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3층 이하 저층 단독주택으로 주거지를 재조성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진 것.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료시설, 쇼핑센터, 공원, 양로원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고 있다. You can walk from one end of the estate to the other end, which is about a mile long, and you will know somebody. So a lot of people are concerned about isolation and loneliness, a spate of petty crime in the 80s and 90s, and we were able to address it with the regeneration program.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앞으로의 도시 모습을 논의하는 것. 그리고 논의를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실현해 나가는 것.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역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된 전라남도 순천시로 향했다. 국가정원과 습지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순천.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900만 명을 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하지만 순천시의 핵심이었던 원도심도 쇠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빈집이 늘었고 젊은이들은 동네를 쌀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감하는 문제다. 하지만 순천시는 2014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부터 향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나선 것.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원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주민 역량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왔죠. 그게 이제 역량이 키워지다 보니까 정체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이자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사라진 거죠. 상가 매출액이 사업 전보다 165%가 증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는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낙후 지역을 되살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해 순천시는 주민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해 선도가 아닌 주민과 주민, 주민과 관 사이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게는 2번, 많게는 뭐 3-4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 도시재생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팀별로 그동안 논의했던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이 자리에서 다 함께 풀어놓고 발표하고 공유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원동을 저희가 봤더니 50+ 세대들이 특히 주민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 다수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에서는 주민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자원이 뭔지도 알고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도 알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매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이 335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은 제각각. 하지만 이런 열망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면 모두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스스로 마을 주인이 되어가는 길.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화합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시민소통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아이디어 톡톡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먼 훗날을 보고 열심히 우리라도 노력해서 한번 지켜나가자, 이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순천의 도시재생 목표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옛 승주군청. 이 오래된 군청 건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반대편 중앙동에서는 이 건물이 답답하다. 근데 맨날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 고전 건축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가치성에 대해서, 살려야 되는 가치성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게 됐죠. 그 기간이 무려 3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려 3번 바뀌는 동안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도시재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나서야 순천시는 승주군청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의 모습이 완성됐다. 영동 1번지라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학자들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야, 잘 남겨놨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들 가슴 마음이 뿌듯합니다. 순천에서는 도시재생의 어떠한 사업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뤄내야 시작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며 방향을 정하는 것. 이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순천의 구도심 향동. 이곳은 도심 곳곳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 이 수로는 저기 뒤에 매상공원이라고 해서 거기 옆에 보면은 계곡물이 있어요. 거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물이어서 그 전기 시설을 안 쓰고 자연 그 펌프를 트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 합니다. 자연의 시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가는 천가지로의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이곳. 천은 생태, 가는 문화, 지는 역사, 로는 사람을 뜻한다. 거리 곳곳에는 앙증맞은 정원이 있고 동화 같은 벽화가 흐른다. 그래서 이곳 마을 곳곳을 걷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렇다 보니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노후 가옥이 유독 많은 이곳에서는 빈집과 옛 파출소, 적산 가옥 등을 개조해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마을 환경이 좋아지니 동네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늘어났다. 현재 이곳의 화랑이나 공예점은 70여 곳을 넘어선 상태로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외부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이 비어있던 집들이 채워지고 고쳐지고 또 그 안에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거주민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방문객들이 유입이 돼서 어떤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감하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순천시 곳곳에는 오래된 공간을 다시 되살린 곳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곳은 1945년 건립되어 80년 넘게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던 창고였다. 지금은 감각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청년 점포와 무대,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특히 청춘의 힘으로 배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에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네. 엄마들이 구경할 수 없는 데를 애들이 이제 추천해서 같이 오니까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젊은 분위기고. 음식뿐만 아니라 2층에는 또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아가지고 볼거리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2층에는 손재주가 좋은 청년들의 꿈이 펼쳐져 있다. 청년 입주자들이 종이, 자기, 액세서리, 사진 등의 공방을 꾸며 아기자기한 소품과 공예품을 판매 중이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예쁘고 심리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있던 그 가치를 좀 더 살려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낭비도 줄이고. 오래된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시 살려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순천. 그 이야기를 만나러 청수골 샛들마을을 찾았다. 청수정은 주민과 함께 협동조합을 조직해 버려진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마을 식당이다. 처음에는 카페로 시작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감안,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식당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까지 얻은 것. 여기에서 일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재미를 하죠. 여기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 식당이 잘 돼서. 여느 식당들과 달리 이곳의 메뉴는 단출하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온 어르신들이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 메뉴는 백반이 됐고 젊은 층이 원하는 가정식 스타일과 통해 인기 맛집이 됐다. 사실 청수골 마을은 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작은 공사도 녹록지 않은 곳.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순천 청수골 마을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화재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했던 이곳에 폭 2m의 소방도로를 설치했고 원활한 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작업, 노후화된 주택을 고쳐주는 재위험주택 정비 사업, 오래된 벽지와 화장실 보일러 등을 보수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 대나무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을 걸으며 느낄 수 있는 마을 둘레길 조성 사업까지. 청수골은 과거의 기억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좋기는 다 좋지. 건치 준게 집도 세다가 건치 농게로 비안 생게 좋고 또 대비도 다 해주면 맑으면 게 좋고 다 좋지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의료문화센터가 탄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 의료 건축 문화유산을 복원한 곳으로 그 의미가 크다. 1916년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이곳은 호남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안력산 병원의 부속 병원이었다.
오랫동안 폐가 상태인 건물을 재생한 것. 내부에는 순천 지역의 근대 의료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하여 역사적인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순천 출신인 이뇨한 박사가 창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가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 운영의 오래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죽어가는 구도심을 단순한 변화가 아닌 과거와 현재를 보다 조화롭게 이끌어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순천의 미래가 더 궁금해진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되 절대 어떤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천천히 지역 주민과 함께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언젠가는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원도심이 다시 옛날처럼 활기가 돌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속도에 얽매이지 않는 도시 재생을 이루어가는 일.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순천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청년들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시청에서 그 여행에 관한 대외 활동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지원을 해서 한 2-3명 정도가 그쪽에서 모였는데 이 활동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걸 해보고자 해서 그 활동을 끝내고 나서 저희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자유로운 그 여행에 관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내가 여수 쪽에서 액티비티 하시는 분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홍보의 필요성을 그분들은 못 느끼더라고. 진짜 매니아층 서퍼들이 그냥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색다른 녀석들은 청년 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민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정동진 바다 보고 그냥 속초 닭강정 먹고. 먼저 무슨 액티비티가 있는지 진짜 조사부터 들어가야지. 다 알아봐야 되고. 이들의 주요 역할은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시각에서 도시재생 이슈를 찾아내고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 활동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는 모두가 일단 모이는 이유가 다 재미였어요.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순천이라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뭔가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 순천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결국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떠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이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 끝나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죽도분공원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예, 그 순천의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이제 투어 코스 탐방 겸 그 죽도분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색다른 녀석들의 일원인 희주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현장을 찾는다. 순천이 정말 예쁘다고 막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혹시 나랑 같이 일할 친구 없나?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구리에 사는 친구가 형 그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지금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관광객이 눈을 끌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라는데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떠났던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또는 중장년들이 시골에 와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비싼 임대료 내고 매일같이 1시간씩 출퇴근하면서 고생하지 않고서도 그곳에서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시흥시. 그곳에 위치한 시흥문화발전소 참공을 찾았다. 이곳은 시와 공구 상가의 지하 목욕탕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으로 오늘은 드론 수업이 있는 날이다. 대부분 공구 상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이 수업을 듣고 있다. 물론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도 자유롭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다. 3D 모델링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모델링 관련한 업체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이런 걸 오퍼레이팅 하는 또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동하는 그런 회사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출력하는 그 모델링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모델링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2D 스케치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 재취업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이곳의 수업들. 사실 창공이 들어서기 전에는 문화생활은커녕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한참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버려졌던 목욕탕 건물의 변화로 이들은 새 삶을 설계하게 됐단다. 예, 이런 쪽에 지금 드론이나 3D 프린트 공부하면서 자격증이나 또 창업이나 이런 데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지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졸업 작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가서 이걸 이제 익혀서 알게 되면은 더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한 이곳은 문화발전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종류의 책들과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언제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 시와 공구단지 근로자들의 취미 생활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막연히 꿈꿔왔던 문화생활을 버려졌던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것.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가능해졌다. 도시를 물건처럼 보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도시를 생명체로 보고 아파하거나 죽어가는 이 도시를 어떻게 살릴 건가. 특히 도시를 저마다의 개개의 생명으로 보지 말고 국토를 한 몸 생명으로 볼 필요가 있다. 죽어가는 생명체를 살리는 것과 같은 도시재생. 어쩌면 이는 오래된 집을 고치는 일과 비슷하다. 주요 골격인 기둥과 대들보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부서진 기와장이나 창문틀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며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